2021년도 고3, 2020년 작년에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공포인데 49%면 이 동네에서는 2위예요. 2위. 1위가 이제 예의로고라 61%가 되고 또 49%는 2위. 그래서 잘 보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시면은 우리 애가 5등급 중간 정도는 들어야 지방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쉽게 학교 평균 점수고 이게 짙은 색이 이제 파란색인데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통합과학 점수는 73.1이 나왔어요. 사실은 재작년 점수보다는 조금 올라간 겁니다. 재작년에도 어려웠고 작년에도 어렵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대비를 하고 가서 그런지 상위권의 분포가 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소문을 듣고 알아가지고 공부를 미리 해서 어려운데도 대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도 이 동네에서 그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산정이 어렵고요. 개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EBS 강의나 온라인 강의 들어서 그거 갖고 해라라고 하는 경우 많으신데 대성은 그걸로 하면은 대비가 충분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성고에 맞는 이제 심화 수업을 따로 하는 학교고요. 여기 있는 건 뭐 길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리 어렵고요, 화학 어렵고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그나마 쉬운데 그 중에서 그 생명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심화 수업을 해줘야 애들이 당황하지 않고 수업을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좋아하시고 학교 선생님 필기에서 독특한 것도 내세요. 뭐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심해 잠수부가 해륨이 들어있는 산소통을 낸다 거기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까다로운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학교는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 수업 이상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2018년도부터 대성반을 맡아서 전담하고 있는 이진희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문대성 간담회를 시작할 때 일단 가장 궁금하실 게 시험 유형과 난이도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 대성에서 1등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걸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시험 유형과 난이도를 일단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두 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과서 두 가는 거의 변별력에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대성고등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이제 지학사 민창규라고 하는 교과서인데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가 어려운 출판사가 있고 쉬운 출판사가 있는데 대성고등학교의 교과서는 굉장히 쉬운 출판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3 때 배웠던 교과서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두 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16문항이 들어가는데 이 16문항의 모의고사는 총 한 3개에서 4개의 개념의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개랑 모의고사 1개년이 들어가요. 근데 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시험 당일날 처음 보는 외부 지문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의 출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희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머니들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다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시험 유형과 난이도를 분석했는데 한번 특징을 어머니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교과서 난이도가 낮아요. 교과서 낮고 모의고사에서 이제 난이도 중짜리가 하나가 등장하죠. 모의고사 중하 나오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서 어려운 지문이 등장합니다. 외부 지문이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미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범위에서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요.
1, 2등급을 가르는 변수가 되는 것은 외부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이제 내신을 열심히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이전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주력하면서 외부 지문을 좀 대비하는 훈련을 해요. 처음 보는 지문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쫄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전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 기간에는 이 안에 있는 거 교과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3, 4개년 이 지문들을 정말로 꼼꼼하게 다뤄서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90점 초반, 92점, 91점 이런 아이들은 3등급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90점 이상 받는다고 해도 3등급 혹은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성고는 국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주변 학교 중에서 솔직히 손에 꼽을 만큼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뭐 주변 학교 중에서는 여고나 공학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 포괄시키면은 완전히 막 뭐 부동의 탑티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 객관식이기 때문에 남고 애들이 풀기에는 그래도 편하긴 하죠. 유형은 올 객관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항수가 진짜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37에서 38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제가 왜 어차피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다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고등학교도 이렇게 PPT를 만드는데 거기는 보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항수가 많으니까 글씨체가 작아져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7, 38문항인데 뭐 좋은 건 올객관인 점이 좋겠지만 범위가 중요해요. 범위가 문제인 게 범위가 교과서는 무조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거기에 3개년 모의고사가 범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매년 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제작을 하셔서 주셨다고요. 원래는 그냥 출판사 교재를 고르시는데 부교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예요. 3개년 모의고사가 제일 문제다. 왜냐하면 이거를 학교에서 대비를 안 해줘요. 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랑 부교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죠, 당연히. 학교 수업을 있고 뭐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학원도 수업도 들을 거고. 근데 문제는 3개년 모의고사는 당연히 매해 어떤 3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갈지는 미리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 수업 시험이잖아요. 그럼 2023년 3월, 22년 3월, 21년 3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지는 알고 있지만 3월은 아직 보지도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거 두 개는 이제 예년 거니까 예년이랑 재작년 거니까 있을 거고 자료가 요거는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줍니다. 그냥 들어갈 거다. 그리고 문학 독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학 독서 중에 무슨 지문만 골라서 공부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요거 다 해라.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 약간 이런 마인드. 수업도 안 해줘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약간 혼자 공부하기는 제일 어려운 유형이 아닐까. 왜냐면 올 객관이고 문항 유형 자체를 모의고사에 가깝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이거를 대비를 안 시켜주는 게 너무 좀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학교에서 다 대비 시켜준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죽어날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길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해주는 거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 문제가 37, 38문항이라서 문항수가 매우 많고요. 당연히 예측되시겠지만 시간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시간 부족이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그리고 객관식이니까 근데 뭐 서술형에서 쓰기에 오래 걸려서 시간 뺏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래 볼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범위 자체를 여러 번 빡세게 봐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만큼 암기를 하든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비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애초에 범위 자체가 그렇게 하기가 뭐 국어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공부를 잘해야 되냐, 모의고사 유형 공부를 잘하고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어를 잘 학습을 해야 돼요. 문학 개념어 학습. 독서는 솔직히 만만해요. 독서 변형 문제는 만만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독서 수준이 만만하고요. 그리고 그 지문을 고스란히 바꿔서 내는데 고학년 지문은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1학년 거 3월만 3개는 들어가잖아요. 독서는 만만합니다, 솔직히. 근데 문학이 문제예요, 애들은. 문학 개념어를 되게 많이 모르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개념어 학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성고등학교 수학시험은요, 제가 올해로 한 15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전에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너무 시험이 쉬워졌어요. 예전 시험에 비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쉽냐? 자, 은평구에서 수학시험 난이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학교가 어디 같으세요? 네, 맞아요. 예일여고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바짝 추격하고 있는 학교가 숭실고등학교. 왜냐면 예일여고는 부교재가 있는데 어려운 학교고요. 숭실고는 부교재가 없는데 어려운 학교예요. 그럼 숭실고가 준비하기가 좀 더 까다롭겠죠? 왜냐면 숭실고는 모의고사 기출을 나오니까. 근데 대성은 원래 숭실보다도 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성과 예일이 탑 클래스였는데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수학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많이 쉬워졌어요. 어느 정도 쉬워졌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시험 난이도가 쉬워진 것과 우리 아이가 그럼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1등급을 쟁취하기도 쉬울 것인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고 수학시험 총평입니다.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학교 자체 부교재가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는요, 학기 초에 한 3월 셋째 주쯤 부교재를 나눠주세요. 이 부교재는 두껍진 않지만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기출이 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2년 동안 교육청 모의고사를 1년에 최대 4번을 보거든요. 전국에서. 그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난이도는 어떠냐? 짱 쉬운 문제가 없냐? 아니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킬러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30번이잖아요. 30번 문제가 한 단원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즌별로 4개씩, 5개씩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부교재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워낙 반복 학습을 하면 부교재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중이에요. 출제 비중인데 교과서 60%, 부교재 30%, 기타 10%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과서 60% 따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모의고사 부교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는 부교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교재에 없는 모의고사 최고난도 문제들이 한 3-4문제는 출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극상위권인지 상위권인지 그냥 애매한 상위권인지를 다 변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가 화가 나냐면 남자애들이 최상위권과 그냥 상위권과 애매한 상위권이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그냥 남자애들이 3을 8로 봤어요. 계산 실수했어. 그래서 뭐 3점짜리가 나갔어요. 등급이 떨어져요. 얼마나 등급이 떨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학기 중간고사,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은평구에서 제일 많았어요. 처음부터 부등식까지예요. 근데 이 범위 자체가 많다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난이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스카이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스카이반은 정규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있거든요. 대성고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전교권이니까 수학이 당연히 만점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다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실제 100점 17명 냈어요. 그럼 1등급이 몇 명까지냐면 대략 16명? 15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17명이면 어머님들 1등급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럼 1학기 기말고사는 조금 점수가 커트라인이 떨어졌겠죠. 이때는 100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진 게 어느 정도냐면 90점 중후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성고에서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등급이 갈린다는 거예요. 무슨 거의 동명여고 수준으로 문제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성 남자애들이 진짜 화가 나고 선생님들한테 말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면 대성고는 그럼 잘하는 애들밖에 없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대성고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고 듣고 있어요. 왜냐면 표준 편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려운 문제만 계속 예전 시행대로 나가면 못하는 아이들은 내신을 잘 딸 수가 없으니 그렇게 조금 시험이 좀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출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난이도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